이완 공간에서 어떤 뭐 느낌 같은 거 얻으신 거 있을까요? 이런 뭐 이제 안무도 하시고 무용도 하시니까 보통 거기서 RM도 그랬고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가는 공간이에요. 미술가들 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가들도 이완 공간을 굉장히 가서 좋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아오거든요. 혹시 또 유진님은 어떤 무용적 영감이랄까? 아니면 또 예술적 영감 같은 게 혹시 있었는지 있으면 또 한번 얘기를 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. 그 뭐죠? 이만한 붓으로 한 번 그린 거. 아, 조흥 것 같아요. 조흥. 조흥? 네, 조흥. 조흥. 네. 그 조흥 작품이 많았었잖아요. 네네네. 한 공간에. 그렇죠. 근데 제가 어느 한 작품이 되게 좋다고 네. 했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제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잖아요. 네네네. 근데 봤을 때 그냥 한번 이렇게 쉽게 한 것 같은데 이거를 하기까지랑 네. 이 작품을 내가 스스로 완성했다라고 말하기까지 어떤 생각으로 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그냥 색채적으로는 봤을 때 흰색에서 점점점 진해지는 정도라던가 아니면 뭐 색깔이 나타나는 정도에서 뭔가 점점 내가 깊이 어디로 가고 있다는 느낌도 조금 들었고 그래서 근데 이게 딱 눈에 마치 스티커 붙여놓듯이 흰 캔버스에 있어서 이게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나인 것 같으면서도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그 밖에 전시되어 있는 그 제가 처음에 원형 같다고 했었던 거 있잖아요. 근데 위에서 보니까 약간 나선형으로 그 조흥 작품 밖에 그 정원에 설치됐던 그 철판을 둘러놓은 작품 말씀하시는 거죠? 네. 그래서 뭔가 무대에서 하면은 양면 뭐 원형으로 봤었을 때 달라지는 모양이라든지 그런 걸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죠.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조형 작품이 1층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작품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봤을 때 그냥 벽으로 보였을 거예요. 벽에 그냥 바위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걸로 보였는데 그걸 우리가 2층이나 3층의 높은 공간에서 보니까 막혀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아마 보이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약간 무대의 언어에서 중요한 게 뭐 저도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면을 보여주는 것들, 이중적인 어떤 언어를 보여주는데 앞에서는 막힌 것 같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또 유진님이 앞에서는 약간 좀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또 뭐 무대가 바뀌거나 또 음악이 바뀌었을 때 또 강한 모습을 확 보여주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예술의 어떤 반전? 또 그런 반전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? 또 그런 걸 잘 하시잖아요. 그런 거 필요하죠. 네, 제가 항상 유진님 공연을 보러 가면 감탄하는 부분이 있어요. 이렇게 좀 이렇게 순해 보이신단 말이에요. 아닌가? 네, 그러니까 순하고 약간 목소리도 약간 조용조용한데 네, 나중에 이제 유진님 이제 공연 영상 같은 거 링크도 제가 한번 달아드려 볼게요. 그거 보시면 눈빛이 변해요. 딱 올라가면 눈빛이 되게 무섭게 딱 변하면서 되게 이렇게 각을 잡고 이렇게 탁탁 하시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약간 그게 멋있어서 제가 항상 이렇게 일을 같이 하자고 하는데 그것도 되게 멋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조흥 작품의 그런 과정도 되게 잘 보신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잘 보셨다는 게 뭐냐면 조흥은 사실 제작 시간은 되게 짧아요. 한 붓으로 그리기 때문에. 그래서 뭐 컬렉터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뭐 1분에 1억씩 버신다, 뭐 1분에 몇 억씩 버신다,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. 유진님도 손을 쓰거나 어떤 무용에서 턴을 하거나 점프를 할 때 그 시간은 순간이잖아요. 그쵸. 1초도 안 되는 순간일 거예요. 한번 보여주실래요? 네,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사람들은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사람은 와, 저 사람 되게 쉽게 한다, 무용. 그냥 사실 무대에서 뭐 살풀이가 한 7분 정도 하나요? 네, 뭐 작품으로서는 그렇죠. 작품으로서는 7분 정도 이제 하잖아요. 그러면 어떤 이제 아예 이제 예술에 관심이 없거나 좀 모르시는 직장인 입장에서는 나는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
6시부터 준비하고 나가서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는데 이게 비교는 아니지만 제가 진짜 비유를 드는 건데 이렇게 일을 하는데 무용수는 한 7분 만에 후다닥 끝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근데 버는 돈은 비슷할 수 있어요. 직장인분이 열심히 월급을 버는 것과 유진님이 1회 공연 정도를 버는 것과 조금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공연에 따라서 더 받으실 수도 있고 덜 받으실 수도 있는데,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예술을 볼 때는 항상 결과를 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미술 작품도 그렇고 무용도 그렇고 일반 관객이 마주치는 거, 관람객이나 관객이 마주치는 건 완성된 결과물이잖아요. 맞아요. 그렇죠. 근데 이 예술을 하시는 분들끼리, 그러니까 뭔가 창작자, 뭐 저 같은 또 뭐 기획자나 비평가, 뭐 이런 사람들은 서로 힘든 걸 알다 보니까 그걸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이호환 작가님이 쓰는 물감이라던가 어떤 붓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제작을 하세요, 직접. 그래서 심지어 그 옛날에는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다 기성 물감들을 쓰는 게 일반적인데 이호환 작가 같은 경우에는 광석이라던가 유리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안료에 섞어요. 본인만의 배합이 있는 것 같아요.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배합이 있고 그 텍스처, 질감, 마띠에르라고 하는데 그런 이런 표면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수련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.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그 수많은 조형 작품과 수많은 작품들을 하면서 그게 아마 자연스럽게 훈련이 됐을 거고, 그러니까 보통 이걸 서예에서 일필휘지라고 하는데 한 번에 그냥 쫙 긋는 것들, 그러니까 한 번에 그었을 때 되게 멋있는 거. 그래서 사실 유진님도 멋있지만 유진님의 선생님의 선이 더 멋있단 말이에요. 한 번씩 쭉 가실 때 와, 잘하신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아마 그런 과정에 대한 그런 노력이 있지 않을까. 그래서 그 이호환의 어떤 추상화는 그런 노력이나 과정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또 그걸 잘 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이호환 작가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분들의 작품을 이해하려면은 그러니까 그 작가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느낌이 이호환 작가님 작품을 보면서 느껴졌어요. 그렇죠. 약간 작가님의 삶도 필요하고 작가의 인생사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야 이런 작품의 어떤 가치라던가 작품의 과정 같은 것들이 좀 공감이 돼서 더 와닿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유진님의 무용도 유진님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들은 더 그 무용이 예뻐 보일 거고, 근데 또 그것도 사실은 다른 면에서는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. 그걸 몰라도 뭐 그냥 우리가 즐겁게 보는 작품도 분명 있으니까요. 그런데 이호환 작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깊이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. 그래서 레아트에서 그런 것도 이제 수업으로 점점 풀어볼까 해요. 그래서 온라인 강의나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호환 작가나 아니면 우리 단색화 작가의 어떤 그런 담론들, 또 학계에서 나오는 담론이라던가 어떤 역사라던가 뭐 이런 것도 제가 뭐 강의도 이제 개설을 해서 한 번씩 해보고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 또 한번 신청해 주시거나 또 유튜브로 한번 풀어볼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도 듣고 싶은데요. 아, 그래요? 유진님도 언젠가 한번은 이제 무용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한번 레아트에서 정식 강좌로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